Win 18! Win 18! 핫! 이번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쿼터백 톰 브레이디, 전년도 슈퍼볼 우승자인 톰 브레이디, 현역 선수 중 누구보다 많은 7개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톰 브레이디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기자진과 인터뷰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. 현 NFL은 공격에 너무 편파적으로 판정이 되고 있다. 공격진의 실수에 대해서 수비진 반칙이 불리우고 공격진의 실수에 대해서 수비진이 피해를 보고 있다. 이러한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. 이게 참 전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녹음을 하게 되는데, 왜냐면 이렇게 공격의 편파적인 판정에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톰 브레이디 본인이거든요. 톰 브레이디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든 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베어스의 쿼터백 저스틴 필즈가 당한 색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.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 같긴 한데, 브레이디가 우선 말해요. 엊그제인가 베어스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오라인이 좀 왼쪽으로 미끄러지고 쿼터백이 반대쪽에서 세대하는 엣지러시를 전혀 못 봐서 색을 당했는데, 그거에 대한 반칙을 수비가 받았다고 하죠. 톰 브레이디는 덧붙여서 작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플레이는 사실 명백한 공격적인 실수로 누군가 블로킹을 놓쳤거나 쿼터백이 그쪽을 아예 의식을 하지 않았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, 반칙은 오히려 수비가 받았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판정이 되면 게임이 좋지 않다는 말도 하는데요. 쿼터백의 가장 중요한 건 공을 지키고 자신의 선수들을 지키는 것인데, 쿼터백들이 던지지 말아야 할 곳, 그러니까 던지면 리시버가 공을 받으면서 수비에게 강한 태클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서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던지기 시작하고, 이는 분명 공격, 그러니까 쿼터백의 실수임에도 강한 태클한 수비의 반축을 불리면서 오히려 안 좋은 버릇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자신이 한창 뛸 때는 필드 중앙에 던지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. 완벽한 각이 아닌데도 함부로 던졌다가는 레이 루이스가 리시버의 머리를 쪼개버릴 거니까요 라는 말도 하는데요. 맞는 말이에요.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 말도 없고, 수비를 좋아하는 제 입장으로서도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왔던 말을 톰 브레이디가 말하니까 굉장히 시원하기도 했습니다. 화끈하기도 했고, 하지만 동시에 너무 웃기더라고요.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 본인이 가장 수혜를 받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옛날 얘기 좀 들어갈게요. 왜 수혜를 받는지 알아야 되니까. 과거에 2007년 페이트리어츠는 역사적인 무패 시즌을 기록하고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. 마지막 무대에서 뉴욕 자이언츠의 역습에 당하면서 슈퍼볼을 내주게 됩니다. 자연히 2008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 해를 넘어 역대 최고의 리시버 중 하나이자 2007년 각종 기록을 갈아치운 와이드 리시버 랜디 모스가 팀에 있었고, 그런 랜디 모스를 활용해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펼치는 톰 브레이디, 젊은 톰 브레이디예요. 당시의 톰 브레이디는 저스틴 비버를 연상시키는 사기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실력적으로는 팀을 승리로는 이끄지만 하드캐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오명이 붙어있던 상황인데요. 2007년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이러한 오명도 꺾어내버리면서 전미가 2008년 톰 브레이디와 페이트리어츠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. 하지만 2008년 개막전에서 일이 터집니다. 캔자스전이라고 제가 기억은 하는데, 수비가 톰 브레이디의 무릎을 노리는 태클로 톰 브레이디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결장하게 됩니다.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버린 톰 브레이디 2008년은 전미가 기다리는 2008년을 허망하게 끝난 2008년으로 이어지게 했죠. 이에 충격을 먹은 리그는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그 유명한 브레이디 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. 격한 미식축구를 즐기던 수비 덕후들에게는 미식축구를 끝냈다고도 평가받는 브레이디 룰이라는 것의 시작인데요. 쿼터백의 무릎 아래를 노리면 안 된다는 룰입니다. 이 룰을 시작으로 온갖 룰과 온갖 판정이 급 공격의 편파적인 쪽으로 반영되었다는 게 수비 쪽 선수들의 말인데요. 이게 더 재밌는 게, 제 기억이 맞다면 트렌트 그린이라고 칩스에서 프로볼에도 뽑히는 등 꽤나 활약한 쿼터백이 있었는데, 이 선수가 98년인가 99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부상을 당하는데 그때 리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당시 이걸 왜 기억하냐면, 그때 트렌트 그린의 부상으로 훗날 명전에 올라가는 후보 커트 워너라는 쿼터백이 뛰면서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. 여튼 터크룰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될 만한 판정들이 그에게 굉장히 큰 득이 되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톰 브레이디에 대해서 이 굉장히 상반된,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 것도 그 때문이겠죠.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스탯적인 측면에서도 2008년 이전에는 2007년을 제외하고는 4,000야드를 넘어선 시즌이 단 한 시즌에 불과할 정도로 개인의 스탯은 미약했으나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톰 브레이디가 2010년대 이후부터 스탯조차 괴물처럼 찍기 시작합니다. 제가 이 말을 했다고 그의 위대함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. 물론 2010년대 이후로 그가 어느 정도 각성을 했을 수도 있고, 저 역시 그의 라이벌이었던 페이튼 매닝을 넘어서 그 존 몬타나보다 위대한 쿼터백을 톰 브레이디로 뽑고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뽑기도 하거든요. 다만 브레이디의 태도가 너무 재밌네요.
요새 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브레이디는 사실 뉴잉글랜드에 소속된 당시에는 바른 말만 하는 선수였습니다. 상대 쿼터백 어땠어요? 라는 인터뷰에는 아주 잘했고 위협적이었네요 등의 립 서비스만 했고, 수비는 어땠어요? 잘했고 굉장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바른 말, 좋은 말만 하는 선수였는데, 그의 감독인 빌 벨리책 역시 경기 끝내고 어땠냐라는 질문에 다음 경기 준비해야죠 라는 말로 일관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에 승리에 방해될 모든 것들은 다 차단한다, 소위 페이트리어츠 웨이의 하나로 비춰졌죠. 그에 따라서 톰 브레이디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이 좀 덜 나왔습니다, 미디어에. 그것 때문에 그의 인기가 굉장히 갈리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닥 인간적인 매력이 없던 톰 브레이디에 비해 페이튼 매닝은 농담도 하고 재밌는 말도 하는 등 언론에 비춰진 모습이 훨씬 더 호감으로 다가왔어요. 하지만 이게 라커룸 내나 톰 브레이디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톰 브레이디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, 그가 템페베이로 가고부터 뭐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성격을 보이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숨겨왔던 자신을 꺼낸 거였을 수도 있고, 어쨌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, 여러 쇼나 인터뷰에 나와서 다른 쿼터백들을 향해 뭐 육두문자도 어떤 때는 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솔직하게 그리고 좀 매력있게 보여주기 시작했죠. 여러모로 인간 톰 브레이디가 얼마나 좀 매력적인 사람인지 굉장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뭐랄까 공장에서 찍힌 것 같은 맞는 대답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이 있고 이러한 걸 표출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죠. 저는 이번 인터뷰도 그런 맥락인가 싶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든 톰 브레이디가 그래 이제 바른 말이고 뭐고 나한테 유리야 말건 진실은 말해야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 건지,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신감의 표출로 이 게임이 나한테 너무 쉬우니까 좀 똑바로 판정을 해라 라는 측면에서 한 건지,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리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경기가 좀 수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. 네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